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의외로 고지혈증 판정을 받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신 분들 말입니다. 언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희망의 소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은 같은 고민 속에 낙심했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씩 고친 결과 몇 달 만에 수치가 뚝 떨어져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71살 내과 진료실에서 38년을 보낸 전문의 박찬영 박사입니다. 젊을 때 저도 잘못된 습관으로 혈관을 괴롭혔지만 환자들과 함께 배운 것은 고지혈증이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혈관의 시간을 늦추는 문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제 경험과 사례를 나누며 혈관을 지키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혈관의 젊음을 지키는 삶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혈관의 시간을 늦추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지혈증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수치에만 매달립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에 줄을 긋고 안도하거나 절망하지요.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지혈증은 숫자가 아니라 혈관의 시간입니다. 숫자는 단순히 결과일 뿐, 더 중요한 건 혈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에는 녹이 슬고 기름때가 낀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지만 어느 순간 큰 이물질이 걸리면 물줄기가 막히거나 폭발하듯 터져버립니다. 우리의 혈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기름 성분이 과하게 쌓이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혈관 벽에 달라붙고 굳어져 결국 혈류를 방해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저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고지혈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은 혈관의 노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섭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숫자만 바라보는 대신 내 혈관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앞으로 어떻게 늦출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잘 따라오신다면 혈관 나이를 충분히 되돌리고 고지혈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혈관의 시간을 늦출 길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한 청취자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곱창집은 제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늘 술잔에 곱창을 구워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지요. 그게 제 행복이었는데 이제 와서 의사 선생님이 그게 제 혈관을 망쳤다고 하시니 너무 허무합니다. 아마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실 분이 많을 겁니다. 곱창에 씹는 맛, 고소한 향, 술과 함께할 때 느껴지는 짜릿한 즐거움은 누구라도 빠져들 수 있지요. 하지만 바로 그 달콤한 즐거움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곱창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구워내면 그 양은 더 늘어나고 우리가 흔히 즐겨 마시는 술과 함께할 경우 혈중 중성지방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혈관 벽에 기름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노폐물처럼 굳어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중년 환자분들 대부분이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왜 지금 문제가 생기냐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3분의 맛이 평생의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곱창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시너지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포화지방과 술이 함께 작용하면서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결국 피는 끈적해지고 혈관 벽은 점점 약해져 어느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곱창은 우리가 흔히 단백질 음식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그 뒤에 숨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덩어리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 역시 젊을 때 동료들과 어울려 곱창집에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자존심보다 더 큰 건 제 혈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과감히 곱창을 끊었습니다. 대신 저는 등푸른 생선이나 두부로 식탁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오늘 하루쯤이야 하고 곱창을 찾고 계시다면 그 3분의 맛이 내 혈관을 30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경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혈관의 시간을 늦출 수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매일 2개씩 먹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을 거라 믿었지요. 저도 예전에는 계란을 무조건 좋은 음식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던 음식이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혈관을 압박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 하나가 곱창 한 점과 맞먹는 콜레스테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놀라실 겁니다. 물론 계란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좋은 성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기름을 쓰게 되면 여기에 포화지방까지 더해져 혈관의 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부친 계란 후라이, 맛은 있지만 혈관에는 쓰라린 흉터를 남깁니다. 실제 환자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김정태 씨는 아침마다 계란 2개를 삶아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다고 하셨지만 정기검진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정상치의 2배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분께 식습관을 조정하도록 권유하고 노른자는 일주일에 2~3개로 제한하며 흰자 위주로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석 달 만에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고 얼굴색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대체 음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흰자는 노른자와 달리 단백질만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습니다. 두부 스크램블이나 병아리콩 샐러드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 식품으로 바꾸면 혈관에 훨씬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란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노른자를 매일 그것도 기름과 함께 즐기는 습관은 고지혈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 몸의 대사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식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노른자의 함정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혈관의 나이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아몬드와 호두를 한 움큼씩 집어 먹었습니다. 좋은 지방이니 아무리 먹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성 지방 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믿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견과류에는 분명 몸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량이 매우 높습니다. 아몬드 열알만 해도 밥 반 공기에 맞먹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무심코 한 움큼을 드셨다면
그 순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이미 채워버린 셈입니다. 이렇게 쌓인 과잉 칼로리는 결국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늘어난 체중은 다시 중성지방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 건강을 위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구입하는 맛있는 견과류의 함정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설탕이나 꿀을 입히고 심지어 기름에 튀기듯 볶아낸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견과류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 염증을 악화시키며 원래의 장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환자분들 가운데 나는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긴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 습관이 혈관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권장량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에 아몬드 6알, 호두는 3쪽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격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맛이 심심하다면 샐러드나 오트밀에 곁들여 자연스럽게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견과류는 약처럼 적정량을 지켜야 비로소 건강식이 됩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드셔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의 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앞당기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서라는 착각 대신 혈관을 지키기 위한 정확한 섭취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위기, 견과류의 달콤한 배신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수치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혈관 안에서는 서서히 기름때가 쌓이고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조용히 흐르던 강물이 어느 날 갑자기 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혈관도 아무 예고 없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직장인 이장욱 씨는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이 나왔지만 이 정도야 괜찮아? 하며 방심했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곱창에 술잔을 기울인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고 진단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 이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속까지 멀쩡한 건 아니더군요. 이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또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증상 하나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도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으니 내일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혈관의 노화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두통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고 특별한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없을 때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음식과 운동을 조정하며 정기검진을 통해 혈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아직 괜찮다는 자기 위로 대신 오늘부터 바꿔야 한다는 다짐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증상이 없다는 사실이 곧 위기의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혈관을 위협하는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곱창, 달걀 노른자, 과잉 섭취한 견과류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반대편에는 혈관을 살려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놀라십니다. 선생님, 음식만으로도 정말 혈관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혈액 속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아침에 귀리죽이나 오트밀로 시작하면 혈관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은 단백질 공급원이면서도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두부나 두유로 쉽게 섭취할 수 있어 노인분들께 권장합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흔히 쓰는 식용유 대신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면 불포화 지방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단, 과하게 사용하면 열량이 높아지므로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익혀 드시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해 혈전 형성을 막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 줍니다. 단, 위가 약한 분들은 생으로 과하게 드시기보다 음식에 곁들여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기름은 줄이고 불은 낮추고 색깔은 살리십시오. 기름에 튀기지 말고 은은한 불로 조리하며 음식 본연의 색깔을 유지하는 조리법이야말로 혈관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이 6가지 음식이 작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혈관의 시간은 분명히 더디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과 허리가 약해져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혈관을 스스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이 하루 한두 알 필요하듯 우리 혈관에는 매일의 움직임이 꼭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00보만 걸어도 충분히 혈관 건강에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마트까지 일부러 돌아서 걸어가기, 버스 정류장을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수중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 효과를 줍니다. 또한 가볍게 음악에 맞춰 하는 실버 체조, 집안 계단을 오르내리는 생활 운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며칠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이어가는 것이 혈관 나이를 늦추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밤에 깊이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여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에 모두 악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숙면은 혈관을 치유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차 한 잔은 숙면을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약은 하루 한두 알이지만 걷기는 하루 몇천 보로 더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집 앞 골목을 가볍게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 혈관의 시간을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이경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곱창을 즐기고 아침마다 계란 2개, 견과류는 한 움큼씩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의사로서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경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무슨 문제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결국 가족들의 권유에 마음을 고쳐먹으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곱창집을 끊고 두부와 고등어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계란도 노른자는 줄이고 흰자로만 스크램블을 만들었지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무릎이 뻐근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혈액 검사에서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석 달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60대 김창수 환자분은 담배와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무슨 낙이 있어. 조금만 더 피우다 끊을까? 하고 미루던 사이 결국 어느 날 새벽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일상생활에서 큰 제약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분은 늘 후회했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을 좀 더 일찍 들을 걸.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곱창을 끊고 두부로 바꾸는 작은 선택, 소파에 눕는 대신 집 앞을 걷는 작은 반복, 그것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실천의 크기가 아니라 작은 선택을 꾸준히 이어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실지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고지혈증이라는 주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혈관의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곱창의 유혹, 달걀 노른자의 함정, 견과류의 착각 속에서도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혈관의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을 사례와 경험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 무엇을 해라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관은 하루아침에 늙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시간을 앞당기기도 하고 반대로 시간을 늦추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번 더 채소를 담는 선택, 내일 아침에 30분만 걸어보려는 다짐, 오늘 밤 10시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숙면을 준비하는 결심.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냅니다. 저는 오랜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약으로 수치를 낮추는 것은 잠시일 수 있지만 진짜 건강을 만드는 건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자신을 아끼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누리고 싶다는 소망이야말로 혈관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후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식 하나를 바꾸거나 걷기를 시작하거나 혹은 단순히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소중한 이야기를 더 오래 나누기 위해 백세 웰빙 채널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지키는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혈관을 살리고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이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뛰기를, 그리고 100세까지 활력 있는 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